자, 드디어 완전체로 모십니다. 먼저 요새 뭐 사건이 뭐 하나 터져가지고 이분이 신났어요. 지금도 행복해 죽으려고 합니다. 싱글벙글합니다. 네. 싱글벙글 쇼도 아닌데. 와이프의 사랑으로 항상 24시간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또 사랑 얘기 쓸 깔죠. 네, 이봉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봉규 TV를 봤더니 이제 갈 때까지 갔더라고요. 허경영 씨를 모시더라고. 야,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싶더라고요. 그분 얘기 재밌고 저 일리 있는 게 많아. 아니 근데 이분 뭐 그거 구속 안 됐습니까? 뭔 구속이야? 아니 그거 한 번 좀 터졌잖아요. 뭔 구속이야? 다 끝났는데. 나이- 성추행 뭐 이런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장난치고 해가지고. 뭘 장난을 쳐? 치료 행위. 아니 그 뉴스에 해박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몰라. 뉴스는 몰라. 그런 뉴스는 몰라. 나. 이상하게 사법농단이랑 그런 거는 아예 모르셔. 몰라 나. 희한합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단돈 10만 원에 왔다 갔다 하는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만 원만 더 줘도 딴 데 간다. 아니 근데 되게 웃기더라. 왜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해? 막 먹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먹는 프로그램. 유튜브. 아니 팟캐스트? 팟캐스트 중에 아, 내가 나가놓고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관훈 라이트 클럽. 관훈 라이트. 거기 갔더니 네. 체육 사단을 배신하고 글로 왔대. 내가 그런 게 어딨어. 일정이 안 맞아서 여길 못 나오고 대전 가느라고 못 나오고. 네. 뭐 그런 거지. 댓글에 그런 게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무슨 사단으로 나누나 봐.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이동영 내가고 뭐 되게 웃기더라고. 내가 그런 왜 매여서 살아. 한 두 명이 그러고 다니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갑봉 브라더스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제 설입니다. 우리 이봉규 선생님은 설에 어디 고향에 가신다고요? 무슨 고향에 가? 후쿠오카. 후쿠오카가 무슨 내 고향? 후쿠오카 가시잖아요. 이것도 나 아주 친일파로 몰라. 야, 여행도 못 가냐 그럼? 여행 좀 간다고 친일파야? MB 고향이 어디 쪽이죠? 그쪽 아니에요? 몰라. 나는 김정은 고향도 그쪽이야. 어머니 김정은 어머니 고향. 아무튼 설에 후쿠오카 가는 거는 맞죠? 네, 맞아요. 네. 그 이제 피가 땡기는 거거든요. 야. 수구 초심이라고. 너는 일본 한 번도 안 가봤냐? 얘 자주 가요, 얘도. 그러니까 얘기를 왜 해, 갑자기? 그래놓고서 최근에 갔다 왔어요. 여행 간다고 친일파로 몰면 안 되지 이 사람들. 최소한 저는 설 명제는 안 갑니다. 왜 넌 북한 가지 그래? 뭐야? 갑자기. 넌 그쪽이 피가 땡기잖아. 니네들 영진이도 마찬가지고. 김갑수는 거기가 본적이야. 마음의 고향이지. 우리 김갑수 선생님은 설 명절 이런 거 챙깁니까? 그럼요. 그런 걸 또 명절에는 챙기시군요. 부모를 꼭 만납시다. 이거는 또 의외네요. 그런데 명절 이외의 날에 부모하고 연락하거나 자주 만나면 그건 정말 한심한 거다.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부모 형제 자매는 명절의 정도에 보는 거다. 인간은 동물계와 뭐가 다르냐면 자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기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자기 창조가 안 되게끔 원래 상태, 태어난 상태로 계속 끊임없이 땡기는 게 바로 가족의 사랑입니다. 근데 한 20대 중후반쯤 돼서 이제 경제적 자립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또 부모와의 사랑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명절날의 정도는 한번 보자. 근데 그 이상 막 40이 넘어도 엄마가요, 아빠가요 이런 사람들 요즘 많다. 그러니까 가족적 유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한국 사회가 이게 병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니네 가족 재판이라고 만나지 말라고 그러면 되냐? 일생을 자녀 상태로 사냐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지. 자기네 가족 욕망이라고 남들도 만나지 말래요. 가족끼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뛰어넘는 마치 그 하늘이 내린 명령처럼 얘기하는 것이 효거든. 이 효는 현대사에서는 이건 범죄예요. 나도 자식 키워봤는데 말씀을 좀 거칠게 하지 마세요. 아니. 어느 때가 되니까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워봤는데 걔 학비를 내주고 옷을 사주는데 내가 얘한테 투자한 거니까 나중에 걷어야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없죠, 당연히. 효도가 그거거든. 효도를 강제하는 게 뭐야? 내가 너한테 투자하겠으니까 널 어떻게 키웠어? 너 이제 이 다음에 돈 벌어서 나한테 갚아 이거잖아. 그게 어디 얼마나 염치 없어.
저렇게 아니 효도라는 나중에 게 길러줬으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어른한테 공경한 마음을 갖는 게 왜 나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첫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럼. 건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평생을 뭐 아이를 낳으면 주말마다 부모한테 찾아가서 놀아드린다. 난 내 아이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자꾸 찾아올까봐 걱정이야. 그거 짐스러워서 어떡하냐고. 너무 귀엽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귀여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인간 관계까지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 우리 사회는 일생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특히나 위아래 세대, 부모 세대, 자식 세대가 너무나 깊은 연고를 맺고 살아가게끔 그냥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 있어. 군사부 일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내가 만약에 성공하면 나중에 부모님 막 집 사드리고 뭐 차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해주고 싶어요. 뭐 몇몇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네, 해주고 싶어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내 인생을 사는데 네.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부모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돼서 도와드리면 좋지, 기분 좋지. 그러나 그 이상 태어났을 때 한 가족을 이뤘던 상태를 일생을 유지해가는 건 대단히 곤란하다. 이 다음 세대의 내 삶을 구성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나와 내 배우자고 그다음에 내 자식이고 그 다음 때인데 그래도 부모 때가 소중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부모한테 억하심정이 있어? 아니 싸웠어 아버지랑? 그러니까 그래서 효라는 그 중세적 관념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고 사랑을 하거나 말거나 사랑이라는 거는 강제가 아니잖아요. 제사도 지내지 말까요? 제사는 웃기는 거지. 이거 지내지 마요. 정영진 씨 무슨 정씨야? 저 연일정. 그럼 뭐 듣도 보도 못한 정. 오늘 왜 이렇게 날카롭게 오셨어요? 아니 10만 원 더 주는 데 가서 돈 못 받은 거 아니에요 혹시? 최욱 씨는 무슨 최 씨야? 저도 비주류인데 이거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네. 어디야? 네, 탐진 최 씨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이야. 진짜입니까? 탐진? 안동권 씨, 뭐 경주 최 씨 다 아마 확률상 90%는 가짜성이라고. 그렇죠. 네. 네. 선말에 노비들 네, 맞아요. 한꺼번에 성 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인구의 한 10%도 안 되는 사대부 집안이 지내던 풍습을 전 국민이 지내는 게. 전 국민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평민들이 왕족 흉내 내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요. 제사를 왜 하냐고. 근데 이런 건 있겠지. 다들 한 맺힌 게 있으니까 조선 말에 이 문란기에 신분 제도가 이제 해체되는 시기에 저 귀족들의 흉내를 내봤겠지. 그래서 너도 나도 제사를 조선 말기까지 올라가잖아. 야 설에 부정해 조선 말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냐? 맞습니다. 빨리 끊으라니까. 그러니까 이 대단히 얘기만 듣고 앉아서 전파 낭비야 이거. 아주 간단히 제사 야 지내지 고구려까지 마. 올라가지 그래 왜? 고조선까지 가냐? 아니 원시 공산제까지 단군 신화까지 가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봉규 선생님도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었어요. 아니 근데 이 동물도요. 그 영상 본 적 있지. 사자를 키웠는데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난 거야. 사자가 뛰어와서 막 안기고 그 주인한테. 그거 동물하고 인간도 그런 게 자기 키워준 거에 대해서 그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서 그 말도 안 통하는 사자가 반려견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유전자가 갖고 피가 땡기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키워줬잖아. 뱃속에 낳아주고 그런 거에 대한 사랑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걸 갖다가 그걸 천륜을 막어라 일부러 강제로 막어라 하는 권리는 어디 있는 거야. 당신 가족이 안 좋으면 그냥 혼자 그렇게 해소하고 사세요. 왜 남한테 강요를 하고 뭐 그럴싸한 논리를 갖다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갖다 36년째 내 조선시대까지 올라가고 그래. 100% 내 수입으로 먹여 살린 사람이거든. 지금까지야. 그게 억울하다 이거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억울해서 지금 난리구나. 부모나 형제자매랑 친한 건 좋은 일인데 인생의 반경이 오로지 가족 범주에서 머물러 있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는 맞지만 그것은 내 과거, 내 인생의 과거라고. 선생님 근데 왜 효를 행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난 자연스럽게 내 의무감 같은 거였어요. 해야 된다고. 어느 시점에 집이 어려워졌거든. 그런 의무감들이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효 아닙니까? 하지 말라며요. 아까.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논리가 안 맞아. 온통 아니야. 해 그냥. 온통 되는 대로 씹으려. 그러니까 가족 관계 내지는 효도 이게
하여튼 이 언젠가는 해체가 돼야 될 관념인데 그런 효는 하나 상징이에요. 지금 말은 모름지기 해야 될 의무인 것처럼 이렇게 강제 거래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러니까 김갑수 어머니가 날 좋아하는 거야. 네. 김갑수 어머니가 날 보더니 아이고 나는 이 박사 의견이 나하고 똑같대. 아우 갑수님 왜 삐뚤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님이 내 손을 꼭 잡고 뭐 행사장에서 그러시더라니까. 우리 어머니를 언제 봤어? 저기 당신 병원 그 개업식 날 나 초대해서 갔더니 그 어머님 오셨잖아. 누나도 나하고 의견이 보수야. 여기만 외톨이야.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그러니까 안 좋구나. 지금 나와가지고 날 한풀이를 하는 거야. 딱딱 떨어지는 거야. 딱딱 떨어져. 야 화장 빨리 연결 빨리. 딱 좋네. 네, 가족 얘기는 요 우리 정도로. 어머니나 우리 누님의 정치 성향은 거의 이봉규거든. 그러니까 날 엄청 좋아하시더라니까. 그런데 나는 다르잖아. 난 다르잖아요. 네네. 내 가족의 중요한 거 풍토와 할 거 있는데 내 가족의 문화와 영진아 빨리 내 맞아.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을 독립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살아가신다. 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사실 짓겠습니다. 뭐 부모는 명절날 찾아뵙는 네, 계좌. 네, 네. 네. 사회분위기가 사실 뭐 할게 많은데. 효를 너무 좀 강조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죠. 네. 근데 요거로 좀 넘어갈까요? 그 산천어 축제라고 왜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계절 축제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산천어 축제가 누적 방문객도 뭐 180만 명도 넘기고 외국인도 뭐 한 14만 명 오면서 정말 역대 최다 기록을 깨고는 있는데 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이거 어차피 물고기 죽이는 행사인데 이게 축제로서 말이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저 치킨 좋아한다고 닭 죽이는 축제 하느냐.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천어를 거기 물에다가 방류를 해 놓은 다음에 낚시하는 거죠. 낚시를 하는 거죠. 네. 나는 요거는 이거 진보들 생각하고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산천어 축제 반대야.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안 좋더라고. 이것조차 또 생각이 반대구나. 이것도 반대야? 아니 얼음을 봐봐. 그냥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뚫어놓고 네, 구멍을 뚫어놓고 그걸 뭘 잡겠다고 그 위에서 항공 촬영한 게 있더라고. 네. 뉴스에서. 네. 야 끔찍한 거야.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그걸 군용을 뚫어놓고 이게 자연훼손이에요 말하자면. 나는 산천어 축제 같은 건 참 보기가 좋아요. 이것도 다르냐? 야, 너무 신기하다 진짜. 한겨울에 모여서 저렇게 추운 데서들 스포츠지 저게 일종의 스포츠죠. 오락이고. 낚시니까. 저런 즐거움 누릴 권리가 있죠. 그랬더니 이래. 물고기가 불쌍해요. 네, 인간이 현재 느끼는 감정은 근대 휴머니즘의 새로운 발명품이라고. 네. 근데 그게 자칫하면요 균형을 잃고 과잉된 감정으로 갑니다. 인간에게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특정한 종류의 펫, 그러니까 특정한 몇몇 한정된 종류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대표적인 개와 고양이에요. 그런데 가령 물고기에게도 그런 정서가 있는가? 물고기는 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서 뭐 만지건 죽이건 회를 치건 물고기가 느끼는 감정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지만 슬퍼요, 아파요, 괴로워가 아니라 어떤 압력에 대해서 꿈틀꿈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고통과 뭐 가령 기쁨, 슬픔, 분노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까지 한정돼서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다든가 살 수 있는 권리,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을 하는 건데 이걸 모든 동물계까지 확산해버리면 사람은 살 수가 없지. 범위가 필요하다. 네, 이거 과장된 얘기라고. 그래서 산천어 물고기 죽이는 걸 갖고 잡아서 뭐 즐기는 걸 갖고 동물이 불쌍해요.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나는 과장된 감정이죠. 나는 동물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형님은 산낙지 드세요, 안 드세요? 산낙지 먹지. 이미 침 흘린다. 이미 침 흘려. 그 막 꿈틀대는 걸 어떻게 먹어? 왜 못 먹어? 맛있지. 아니 산천어도 맛있어. 그러나 저렇게 축제라고 하면서 저게 축제야? 동물은 물론 감정이 있고 식물도 감정이 있다는 걸 느꼈어. 왜냐하면 식물 죽이면 안 되네. 나물 묻혀 먹으면 안 되네. 내가 나물이 불쌍해요. 좀 얘기 좀 하자. 이런 나 진짜 욕 나올 뻔했어. 욕 나올 뻔했어 진짜. 이런 시기까지 나왔어. 야 진짜 에이 야 그게 아니라 내가 누나한테 화분을 받아서
누나한테 그리고 김갑수한테 화분을 받았어. 우리 뭐 많이 주고받으시네. 김갑수가 화분을 뭐 한 준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우리 집에 베란다에 두 개를 이렇게 술집 열었을 때 화분 보냈어. 좀 조용히 해봐.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놨어. 햇빛 잘 들어오는데 베란다에 이렇게 놨는데 김갑수 거는 또 시들었겠지. 맞아. 우리 와이프가 정성스럽게 양쪽 다 물을 줬어. 그런데 김갑수 건 죽었어. 김갑수 건 죽고 죽인 거야. 나만 좀 봐. 누나가 화초가 불쌍해요. 아니, 누나 화초는 꽃이 막 엄청나게 피는 거야 이게. 꽃이 또 폈어요. 또 폈어. 난리 나.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으로 주고 물 줄 때 김갑수한테 물 줄 때는 얘 이놈아 이러면서 줬겠지. 우리 남편 괴롭힌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 감정이 식물한테 전달돼서 전달됐다. 김갑수 화분은 죽었어 진짜. 분하다. 아 진짜야 아니, 죽었어. 분하다. 내가 보통 15만 원짜리 화분을 보내는데 이봉규한테 20만 원짜리 보냈거든. 죽었어. 좋은 거 보냈거든.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야, 죽더라고.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거야. 다시 식물도 보내나 봐라. 하물며. 근데 물고기는 감정이 더 세지. 식물에 비해서. 저거는 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거 아니야. 알겠으니까 그 산낙지 해결하고 가시죠. 뭐 산낙지래. 네, 그거 해결하고 가시죠. 산낙지 이 사람은 맛있지. 아니 근데 하여간 아까 말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아유, 정리하자면요. 그만 반복해. 아유, 됐다 넘어가자. 야, 됐다. 범위가 좀 있어야 된다. 동물권에 대한 확장하지 마라. 동물권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확대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는 너무 동물을 가혹하게 해왔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무분별하게 그냥 모든 동물을 근데 불쌍해요. 그 범위 있는 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동물이 뭐 느끼는 고통 이건 둘째치고 사람이 그 동물들을 뭐 잡거나 괴롭히거나 혹은 죽이거나 할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좀 자주 죽이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조금 좀 잔인해진다고 할까? 아유 그런 걸 할 줄 그렇죠. 알아야죠. 아니 잔인해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 생존하기 위해서 벌이는 스트러글들 각종 뭐 뭘 죽여야 되고 이런 게 외소화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멀쩡한 남자인데 집안에 벌레가 하나 나오니까 갑자기 기겁을 하고 펄쩍펄쩍 뛰어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 너무나 문화화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상태까지도 다 상실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물고기 잡아서 재밌게 스포츠처럼 오락처럼 노는 거에 대해서도 막 뭐라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아니, 낚시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렇게 때로 때가 싫구나. 축제로 태극기 부대 어떻게 생각해? 때로 아니 때로 거기서 뭐 잡아먹고 자연을 훼손하진 않잖아. 아니 문제는 촛불은 때로 안 다녔냐? 때로 모여서 문제를 잡자 그러고 있잖아. 촛불을 이 사람은 때로 모여서 불 떼 가지고서 이 사람은 그 뭐야 공기 오염시키고 그랬지. 아예 촛불은 축제. 수십만 명이 그거 촛불 떼니까 공기 오염되지. 미세먼지. 그럼 이게 과잉이야 이게. 알겠습니다. 과잉. 자, 산천어 축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